송나라 대송이라고도 불리며 960년에서 1279년 중국의 예비 왕조다. 960년 조광윤이 5대 십국 시대에 후주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아 개봉, 카이펑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웠다. 자, 여기 카이펑이라고 나오잖아요. 중국 하남성 북동부의 도시로 중국의 옛수도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별량이라고도 불렸다. 또는 변경, 대량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네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채색된 곳이 카이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송나라의 수도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960년 조광윤이라는 5대 십국 시대에 후주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아 개봉에 도읍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태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 5대 십국 시대의 장군이자 후주의 장군이며 중국 송나라의 창시자이자 북송의 초대 황제라고 요래 나와 있네요. 송나라는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죠. 이 두 개의 나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호는 송이었으나 춘추시대 송, 남북, 조시대에 송을 구별하고자 황실의 성씨를 따라 조송이라고 부른다. 자, 당나라가 절도사들의 분열로 약화되고 거란적에 의해 멸망하고 이 나라가 하복을 점령하자 한족들이 남쪽으로 밀려나가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송나라는 이후 이 나라의 서하라고 하니까 서하는 1038년에서 1227년까지 중국 북서의 까주성 산시성에 위치했던 티베트인들의 분파인 탕구투족의 왕조이다. 왕성은 이시이다. 티베트인의 분파가 만든 나라라고 하는데 왕의 성이 이제 이시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중국 고대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왕이라는 이 호칭을 자주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왕은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임금은 황제만이 임금이고 나머지는 제후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 각 시장이 있잖아요. 이 왕이라는 직권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직급이 되겠습니다. 즉 황제가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국권은 송이었으나 춘추시대 송, 남북, 조시대 송을 구별하고자 황실의 성씨를 따라 조송이라고도 부른다. 당나라가 절도사들의 분열로 약화되고 거란적에 의해 멸망하고 이 나라가 화복을 점령하자 한족들이 남쪽으로 밀려나가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송나라는 이후 이 나라와 서하 북쪽에 있는 금나라와 패권을 다투며 끊김없이 갈등을 겪는다. 결국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하였다. 송나라는 이 시기에 화약이 사용되었으나 실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나침판을 사용하여 정복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낼 정도였다. 송나라는 과학기술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종교적이고 유교적인 면 때문에 실용학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나라 때 실용학이 중시되어 화약이 크게 발달하였다. 명나라 또한 유교적인 면으로 실용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청나라에 다시 실용학으로 가기 발달하였다. 송나라는 크게 북송과 남송 이 두 개의 시기로 나뉜다. 자, 요런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송나라의 수도가 이제 카이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나침판을 사용하였다고 나오고, 즉 화약까지 개발했다고 해요. 송이 이제 화약과 나침판을 개발했다고 이제 이 위키백과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산이시 좀 유명하죠. 제가 예전에 이 화산이시는 이 한반도 고려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대륙 중국 조선에 정착을 한 이후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한반도로 이주한 성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화산이시는 베트남 리 왕조에서 유래한 한국의 성씨이다. 본관이 화산은 황해도 옹진군에 있는 지명이다. 자, 이런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화산이라는 지명이 우리나라 현재 땅 대한민국에 이제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화산이 중국 대륙에 있었고 이 화산이시가 중국에 정치하고 나중에 이제 한반도로 이제 건너왔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시점이 임진왜란 이후 시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화산이시의 족보의 내용에 베트남에서 고려에 이동했다고 이 족보책에 나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화산이시가 자, 여기 대송이라고 적혀있는 이 미지를 선택해 보면 자, 여기 한반도 고려 땅에 정착을 했다고 화산이시의 족보에 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이라고 적혀 있잖아. 자, 이것이 이제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채색된 것이 이제 송나라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송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는 여기 보시는 같이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이 고려 영역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화산이시는 여기 한반도 고려에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송나라에 왔으며 이 송이 고려라고 설명을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보면은 몽경당일사 제5편 옥하선진록 백진년 1856 철종 7 1월이라고 적혀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기록은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내렸다. 종이 트자 출발했다. 자, 눈을 무릅쓰고 달려 신리하에 이르니 상사와 부사가 막 도착하여 여기에서 점심을 먹었다. 자, 점심이 끝난 후 동행하여 곧바로 요동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날은 130리를 갔다. 자, 눈이 그치고 달이 밝았다. 시가의 현등에 남녀노소가 모여들어 구경하는데 신임양성보다 오히려 나왔다. 통구에서는 채색 임시집을 만들고 희극을 베풀었는데 음악 소리 요란하고 무용 또한 아름다워 한번 볼만하다. 요동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을이라 부르니 그 업신여기고 능멸이 여기는 태도가 다른 데에 비하여 심한 편이어서 대개 상이 성 안에서 유주수 가는 예가 종전부터 드문다고 한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 거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자, 여기에 문자가 이 크게 써져 있는 게 있고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작게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렇게 원문도 그렇고 작게 써진 부분은 각주 부분 같은데 이 각주 부분을 이 큰 글자와 연속해가 읽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이 글자를 처음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작은 각주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특별히 또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요동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반드시 가을이라 부른다. 이런 내용이죠. 이 가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발음에 고려를 가을이라 하니 고의 음은 가오이고 여의 음은 이이다 또는 조선을 점역이라 칭하기 때문에 우리를 접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분명히 조선을 점역이라고 칭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지역은 가오리처럼 또 생겼으며, 그리고 자, 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가자미처럼 또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자, 가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원문에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원문을 보고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확대해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자, 가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요번에 조선이라는 문자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경당일사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제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경당일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게 한국민족문화 대박과사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진입해보면 문경당일사는 조선 후기 문신 서경순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 작성한 견문록이다. 그리고 사행록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1권 필사본 이 책은 저자가 1855년 청나라 선정의 비효정 성황후의 죽음에 대한 진양사를 따라 정사 서희순의 종사로 부사, 조병항, 서장관, 신자모와 함께 청나라에 다녀온 기록이다. 자, 종사라는 직책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구글 어스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여기지 않습니까? 자, 이곳이 청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한반도 여기가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배우는 역사로 여기가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문경당일사 내용을 보면 조선은 가자미처럼 생겼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대륙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대륙 자체의 이게 모습이 가자미나 이제 가오리처럼 생겼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형상을 자, 이렇게 여러 번 그리고 했습니다. 자, 조선은 사람처럼 또 생겼지만 이렇게 가오리처럼 또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산맥이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이 산맥들을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리면은 바로 가오리처럼 생긴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느러미가 되겠죠. 자, 꼬리 지느러미가 되겠고, 자, 이렇게, 자, 옆꼬리 이제 지느러미를 이제 그리면 가오리의 형상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눈을 그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중간에도 지느러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좀 현재 마우스로 그래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실제 이 대륙 자체가 이제 가오리 형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가 여기가 이제 청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가 바로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청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앞전에 고지도가 하나 발견이 됐잖아요. 바로 기자국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기자가 이 대륙에서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대륙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자 조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당군이 있고 후당군이 있는데
이 전당군이 바로 여기 대륙에서 나라를 만든 분이 되시고, 후당군이 여기에 한반도 여기에 아마 기자교육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정착하지 않나 이제 봅니다. 원래는 대륙에서 기자조선이 이제 탄생했으나 이 기자조선이 기자라는 분이 쫓겨가지고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오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대륙이 아닌 한반도가 기자국이 되는 거죠. 기자가 없다고 이상한 학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자라는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에 너무 많이 나오고 실록이나 많은 서서에 이 기자를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장군 때부터 해가지고 이 기자조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정당에서가 여기 대륙을 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기록은 병진년 1856년에 청조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조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가오리처럼 생겼으며 가자미 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자미처럼 생겼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에 영상에서도 이 송나라가 고려였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송나라가 고려일 확률이 높다고 이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돌아와가지고 신중 동국 여지 승남 제2권 비고편에 보면 동국 여지 비고 제1권이라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경도라는 거는 수도가 되겠죠. 즉 경이라는 거는 수도가 있는 지역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여기에 동국여지 제1권을 비교를 보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 원문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역사를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역사의 조작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원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역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해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 원문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이제 한글로 원문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번역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 번역 내용은 언제 번역했냐면 한국고전번역원이고 김규성이라는 역주분이 1969년에 번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69년도 이 시기면 박정희 정권 때죠. 박정희를 보면은 1917년도 사람이고 1979년도까지 살았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이 나오죠. 본가는 고령, 호는 중수이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만주군 육군 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자, 여기 만주국 나오죠. 자, 이분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계례구 만주 육군 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 후 성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 57기로 입학 후 1944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퇴명할 때까지 일본 제국 수립하는 만주국 일제감동군 장교로 근무했다. 병가는 보병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박정희를 다시 돌아와 보면 1963년에 12월 17일에서 1979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1963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969년이니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정희가 예전에 중화인민국을 창시한 선문에게 훈장을 줬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확인시켜 준 적이 있죠.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박정희 시대 때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설을 번역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때 정권의 지시하에
번득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는 박정희 그러면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들었다. 이것만 모든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러나 이분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박정희라는 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 한반도에 고착화한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의 증언으로 봤을 때 우리의 문화재를 그때 많이 수리하고 보수했다는 그런 증언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경도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고조선은 마한지역이다. 자, 여기 고조선을 의미하죠. 자, 이 고조선은 이성계의 조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가 만든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 고조선의 위치가 마한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만해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북쪽은 진산인 하산, 삼각산은 용이설이고 범위 걸터 안전 행세이고 남쪽은 한강으로 금배를 삼으며 왼쪽은 대관령을 제외하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화산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산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화산은 대륙에 보면 화산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이 화산이라는 것을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형이 좋게 우리나라에서 으뜸으로 진실로 산화백이의 땅이다. 백제 중기의 한산으로부터 이곳의 도읍을 정하였다. 얼마 안 되어 남쪽 지방으로 파천하였고 고려의 숙종이 남경으로 설치하였지만 때로 동쪽을 수령하였을 뿐이니 모두 이곳 지세의 뛰어남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백제 중기의 한산에서 이곳에 도읍을 도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산에서 여기 화산으로 옮겨왔는데 나중에 다시 얼마 안 되어 남쪽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북쪽 진산인 어제 화산이 이 대륙이 맞다면 이 화산 쪽에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구글어스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화산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이 화산 부분에서 이제 발생했다면 여기가 이제 화산이라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아니고. 자, 백제가 처음에는 여기에 수도를 뒀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백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백제의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신라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신라의 위쪽이 바로 여기가 이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당나라는 어디일까요? 당나라는 여기가 당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북파인 이 부분이 보이잖아요. 즉 당은 여기고 백제는 이런 식으로 정착하고 신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여기가 이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는 영토가 이렇게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 땅이 되겠습니다. 자, 화산의 지명이 고조선이 지명이 맞다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고려의 숙종이 남경을 설치하였지만 때로 동쪽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모두 이 지시의 뛰어남을 감당하기 부족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고려의 숙종이 남경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고려가 데리고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이 고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즉 송나라가 고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경을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 북경쯤에 이 고려의 마지막 수도가 이제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의 수도가 여기 북경이 맞다면 그 남쪽 부분에 이제 남경을 두었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수도가 이제 북경이겠죠. 자, 한 번 더 여기 고려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북경에서 이제 남경으로 이제 수도를 하나 두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 번역해놓은 내용으로 이제 짐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태조에 이르러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서 이것의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서 조정해 와서 기술하는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이것으로 만대에 바꿀 수 없는 큰 기초를 세웠으니 동경, 서경, 개경 세 서울의 형세가 그 만에 하나도 방불을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아름답고 성대한 일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태조 그러면 이 태조가 누구겠습니까? 자, 이 신중동국 여지승남을 편찬해낸 시기는 이때는 조선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조 이것은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동경이라고 되어 있고 이 경주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서경이라고 되어 있고 이 평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경이라고 되어 있고 개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동경이 경주라고 적혀 있는데 동국여지 비교 제1권에 보면 현재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부분에 보면 여기에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문을 보면은 이 동경이 경주라고 여기는 번역을 했지만 실제 그 원문에는 경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경을 보면 평양이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자, 이 원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국호 부분에 보면 우리 태조 원년 1390년에 한상지를 보내며 명나라에 조회하여 조선, 화령 등의 국호로 제가를 청하였는데 황제가 조소를 내리기에 동의의 국호는 조선이라 칭호할 만하니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됐으니 그 이름을 근본하여 본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려 길이 후손을 창성하게 하라 하였다. 또 이런 내용을 써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 우리 태조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우리 태조라고 나와 있으면 원년 1392년이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내용을 보면은 자, 명나라에 조회하여 조선, 화령 등의 국호를 제가 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이성계가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국호를 받아가지고 조선을 지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이 명나라가 바로 이성계가 맞는 조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원년 1392년에 나라를 만들었다. 자, 이것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즉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의의 국호는 조선이라 칭할 만하니 아름답다. 그 유래가 오래됐으니 조선으로 바꾼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태조라고 된 이 부분이 이성계가 이제 맞다면 자, 조선이라고 칭한 거는 태조 이성계가 스스로 만든 이름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민족은 동의의 민족이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민족이 동의의 민족이 아니라고 또 가르치고 있다고들 하죠.
자,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살하는 역사 집단을 찾아내 가지고 반드시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392년에 조선이 창립됐다는 이 내용도 다음에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의 용제 총화에 이르기를 우리 태조가 개국하자 도읍을 옮기자는 의논이 있었다. 먼저 계룡산 남쪽에 도읍할 만한 땅을 보았는데 얼마 안 가서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한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자, 우리 태조께서 이제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지역이 삼각선 서쪽 연서역 들의 땅이 아름답기는 하나 후에 다시 보니 모든 산이 밖으로 등지고 달아나는 행사라. 백악산의 남쪽과 목련산 북쪽이 제왕의 만년터가 되어 하늘과 더불어 다음이 없는 것만 못하다. 한관에서는 전하는 말에 송경은 삼곡이 둘러싸여 포장하는 형세이므로 세상에 권신의 바로가 많았으며 한양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은 낮으므로 장자가 가볍고 지자가 중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양총 권근이 말하기를 신비비설. 자, 여기 신비비설이라는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없는 책이지요. 신비비설에 저울로 채소를 비유하였는데 삼각산 남쪽으로 오독구를 삼아서 저울투에 비유하였다. 오독 가운데 매약이 있어 원형이니 토덕이요 북쪽에 가막이 있어 곡형이니 수덕이요 남쪽에 관악이 있어 첩형이니 화덕이요 동쪽에 양주 남행산이 있어 직렬이니 목적이요 서쪽에 수주 북악이 있어 방향이 있으니 금덕이다 하였다. 자, 검문해에 오곤에 이르기를 도선에 비해 서쪽에 공암이 있고 또 단서 서벽이 있다 하였는데 공암으로 말하면 백악산 남쪽이나 연서 연두 곳이 모두 서쪽에 있으니 모름지기 단서를 찾아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단서에 인왕동 위에서 웃고 드디어 백악산 남쪽에 도읍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선의 도참에 왕을 대신할 이가 있어 한양에 도읍할 것이다 라고 말이 있었다.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잘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한자도 많이 있고 좀 지명도 많이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선의 도참에 보면 왕을 대신할 이가 있어 한양에 도읍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왕은 누구겠습니까? 자, 고려의 왕이겠죠. 자, 그리고 이가 있어 한양에 도읍할 것이다. 그리고 무학인 인왕산으로 진산을 삼고 백악관 남산으로 자청용과 우백호를 삼으려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즉 고려의 땅에서 이제 이씨의 왕이 이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읍은 한양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가 이제 한양이 된다는 것이죠. 정도전이 어렵게 여기서 아뢰기를 예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으로 향하여 다스렸으니 동양으로 도읍을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정도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옛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으로 향하여 다스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 동쪽 방향으로는 도읍을 쓰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고려의 이제 수도가 이 북쪽에 있다면, 즉 이성계 조선의 수도는 이 남쪽 방향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양이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동쪽으로는 제왕은 수도를 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남쪽을 한양을 수도를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전이 어렵게 여기서 아뢰기를 옛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을 향하여 다스렸으니
동양으로 도읍을 창설할 수 없다 하여 마침내 무학을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구성했죠. 무학 그러면 우리 무학이 스님인 것을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도는 한양의 북극 높이가 37도 39분 15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도는 북극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에 북극이라고 적혀있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이 아니고, 한양의 땅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 끝부분, 북쪽 방향에 이 끝부분의 땅이 북극이 되겠습니다. 한양의 경계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계선을 보았을 때 북쪽에 있는 끝부분을 북극이라 하고, 이 동쪽의 땅에 이 끝부분을 동극이라 하겠죠. 그러면 남쪽의 땅의 끝부분이 이제 남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땅끝의 끝부분이 이제 서극이 되겠죠. 한양이 땅 북쪽의 끝부분의 땅이 이제 높이가 37도 39분 15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로스로 한번 확인해 보죠. 구글로스를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지도를 이런 식으로 보죠. 한반도가 이쪽으로 와 있고, 대륙이 동쪽이 이쪽으로 와 있고, 남쪽 부분이 이 적도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지구본을 보편적으로 보는 방법이죠. 37도 지금 현재 37 와 있고, 여기에 이제 38을 이제 넘어가네. 그러면 이쯤이 37도 39분, 이 정도가 이제 한양의 위치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양이 있는, 즉 현재는 서울이 있는 이 지점이 이제 한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전에 여기 보면은 동국 여지 비교 제1권의 경도편에 보면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 이 부분에 있다고 현재 서서가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저는 이 명나라가 이성계가 만든 이제 조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앞전에 그 서적의 내용으로 보면은, 앞전에 그 서서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 명이라는 게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명나라나 이성계가 만들었다는 거는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성계가 한반도에 이 조선을 만들었는데 명나라가 조선이었다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그럼 거짓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그 사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조 숙종 계사년 1713년에 청나라 사람 목국 등이 오간 사력을 데리고 와서 땅의 도수를 측정하였다. 자, 여기 오간 사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석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천문을 맡아보는 관원들을 말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당대 이후로 오간정, 오간부 등의 관원이 있어 사시절에 천문을 맡아보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천문을 맡아보는 관원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오간 사rek이라는 이런 직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1713년에 청나라 사람이 데리고 와서 땅의 도수를 측정을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대개 역법은 해가 궤도를 돌아서 적도를 출입하는 도수로 모든 절기를 정하는데 북극이 땅에 나오는 도수는 곧 적도에서 하늘 꼭대기에 가는 도수이며 땅의 남북 쪽에 따라서 고하의 차이가 있다. 여기 보면은 북극이 땅에 나오는 도수는 곧 적도에서 하늘 꼭대기에 가는 도수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땅의 북쪽하고 적도 부분, 지구본을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가 이제 조선이라고 이 서적은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땅에서 땅의 북쪽의 마지막 경계선이 되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적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남쪽 방향의 땅 끝부분이 되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땅의 도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남북 쪽에 따라서 고하의 차이가 있다. 즉 남쪽과 북쪽의 땅의 지형에 따라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여기 원사라고 나오는데요. 자, 원나라의 서적을 보면은 수시력의 원나라의 역사서에 고려의 북극 고도를 38도 4분도의 1로 정하였는데 지금 서양 천문학의 도수 360으로 요약하면 37도 4분하고 남으니 새로 측정한 것과 차이가 많지 않다. 또 한양에서 남쪽으로 해남현까지가 거의 천리인데 조도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해남현의 북극은 한양에 비하여 2, 3도가 낮아야 하며 한양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삼수부까지가 거의 2,000리인데 조도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삼수부의 북극은 한양에 비하여 4, 5도가 높아야 하니 밤낮의 시간은 한양으로 표준을 삼고 북극은 높고 낮음에 따라 가금하여야 할 것이다. 예전 세종조에서 역관을 윤사웅, 최천구, 이물이물 나누어 보내어 북극의 고도를 광화부, 만이상, 합산부, 백두산, 제주, 한라산에서 측정하였는데 그때 측정한 북극의 고도수는 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땅의 남쪽에 따라서 고하의 차이가 있고 원사를 보면은 뭐 수시력 원나라의 역사서에 나오는데 원나라의 역사서에 수시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고려의 북극 고도를 38도 4분의 1로 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한반도가 이제 고려였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반도의 북극 고도, 즉 고려의 땅끝 지점이 38도 4분의 경계선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지금 서양 천문학의 도수는 360으로 요약하면 37도 41분하고 남으니 새로 측정한 것과 차이가 많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나라 서적의 수시력에 보면 38도 4분이라고 정하고 현재 서양 천문학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37도 41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차이 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38도 4분의 1로 정했고, 서양은 37에 41분이라고 하니까 1도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내용으로 이제 서양 천문학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37도 41분에 이 지점을 확인하면 이제 고려가 이제 어디쯤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현재 구글 어스를 보고 있는데 이 구글 좌표는 서양이 만들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식 좌표가 37도 41분을 가리킨다고 이제 고려의 좌표를 확인했으니까 이 구글에서는 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양자강 부분에 고도와 좌표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는 31도라고 나오네요. 계속 산동 쪽으로 올라가니까 36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땅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 땅으로 이동하니까 36도가 나오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37도, 38도가 나오고 37도 41이라고 하니까 이 한반도 동쪽으로 가면은 41이 넘어가고, 자, 그러면 37도 41이니까 한 2점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앞전에 그 서재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이 한반도 위치가 되겠네요. 이 중국 대우로 가면 36도가 이제 가버리니까 여기도 보니까 37도 2일, 3일, 4일, 이쪽이 나오네요. 37도 4일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7도 42, 41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 서쪽으로 가도 또 똑같은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 부분이 경계가 이제 37도 4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좌표로는 이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는지 대륙에 고려가 있었는지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시 이 지구본을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본을 보고 있는데 이 지구본은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이 북극이 보이죠. 여기 이제 북극이 보이는데 이제 이 지구는 이 회전을 할 때 23.5도가 이제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현재 지구의 이제 자전축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을 봤을 때 여기 자전축이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3.5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지구가 이제 회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부분에서 해가 먼저 뜨고 서쪽 부분에서 해가 지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지구본을 봤을 때 23.5도로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졌으며 회전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본을 살짝 이렇게 기울여 보도록 하죠. 자, 23.5도 정도면 이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지도를 이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구본을 기울이면 이제 현재 중국 대륙의 이 남쪽 부분이 이 바다가 있는 이 부분의 대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남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만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에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남쪽 방향으로 다 배치가 돼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앞전에 23.5도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지도가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여버리니까 이 대만이라는 게 이 동쪽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의 지형하고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5도를 이렇게 기울여버리면은 이 적도 부분에 이 선도 이제 바뀌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적도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다는 거죠. 회전을 하는데 이 수평적으로 회전을 하지 않고 이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전은 이렇게 수평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한번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3.5도가 기울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5도가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서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를 보면 수시력 원나라의 역사서에 고려의 북극 고도를 38도 4분 1로 정하였는데 지금 서양 천문학의 도수로 360으로 요약하면 37도 4분하고 남은이 새로 측정한 것과 차이가 많지 않다. 저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7도 41분 1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7도 41분을 이제 한반도를 한번 이동해 보죠. 자, 여기다 보면 37도 41이라고 나오네요. 이쯤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이면은 여기는 고려가 수도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 여기는 조선의 수도 한양에 있던 위치를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현재 37도 4분, 5분, 7분, 40, 네, 41이라고 나왔습니다. 37도 41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서울, 즉, 조선의 수도 한양에 있는 지점이죠. 근데 고려의 수도는 이 위쪽 부분에 있지요. 37도 42, 42, 37도 44, 42, 40. 자, 이쪽 부분은 현재 고려의 수도가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이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대륙이 있는 서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도 41이라고 되니까 37도 42, 40, 40, 41. 네, 이쪽 부분이 되네요. 현재 37도 42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대륙을 가리키니까 현재 이쪽 부분이 37도 41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조선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조선의 수도가 있던 이 서울 이 부분을 가리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수도는 이 현재 우리가 현재 북한 땅이라고 하는 이 평양 부분에 이 고려의 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가 고려의 수도가 있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대륙 이 부분이 고려의 수도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즉, 이 부분이 이제 고려의 이제 수도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원사를 보면 수시력, 원나라 역사서에 고려의 북극고도, 즉, 고려의 북쪽에 땅의 경계선 끝부분의 고도를 확인해 보면 38도 4분도에 1로 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서양 천문학의 도수 360으로 요약하면 37도 4일분으로 나왔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37도 4일분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대륙 북경 쪽에 가까운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나라의 수도가 개봉 칼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현재 이 송나라의 전체 지형을 보고 있는데 바로 구글 어스를 확인했을 때 이 지점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 고려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 구글 어스로 확인했을 때 고려가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송나라가 고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조 이성계가 만든 한양이 있던 지점은 이 고려의 수도가 있는 부분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한양, 즉 조선의 수도가 있다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 고려의 수도의 아래쪽 부분, 이쯤 되는 부분에 이제 한양이 있다고 이제 구글 어스의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를 확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으며 고려라는 나라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7번째 기사.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인 무리를 격퇴시키다.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사유, 간성생, 주원장, 파두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부편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2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원수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주원장이 되겠고, 이성계에게 목에 베어 죽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몽경당에서 제5공 옥하선진로 백기년 1850년에 철종의 시기에 기록한 책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동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을이라 부른다. 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 발음의 고려는 가을이라 하니 고의 음은 가오이고 여의 음은 이다 또는 조선을 점역이라 칭하기 때문에 우리를 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